저와 참 많은 인연, 세상에 둘도 없는 이 특이한 인연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유동규 형님 모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멀긴 뭐네요. 멀긴 멀죠. 아이고 형님 이렇게 먼 길 오셨어요. 제가 우리끼리 참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사이입니다. 네, 사이가 좋으시네요. 아유 뭐 특이한 인연이에요. 정말 네. 세상에 저랑 유동규 본부장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네. 있는데. 어제도 언급하셨었어요. 특별한 인연이 네. 조금 있다고. 아이 그러기도 하고 예고를. 그다음에 네. 제가 이재명 대표 그 유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 세 명을 언급을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조명현 씨 법과 제보자 조명현 씨 그다음에 김은기 전 처장까지 이제 세 분 언급을 했는데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저랑 저녁 식사하고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트럭이 의문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엄청 큰 트럭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으세요? 네? 그 사이에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네. 그냥 사람이 이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예, 생각들이 안 바뀌면 세상은 안 바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좌파 정권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대동세상 이야기하고 좌파 정권들이 이제 사람들을 좀 위하는 척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좌파 정권 들어와 가지고 국민이 좋아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할 능력이 못 돼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그 경제적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수를 늘려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네. 세수를 늘리면은 사실상 말하자면요 그 뽀찌 많은 노름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뭐냐면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뽀찌 받는 사람. 네. 예,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인해서 빚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수를 줄여줘야 사실상 국민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태평성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조세부담을 줄여준 네. 예, 그런 왕들을 갖다가 성왕이라고 그랬고 예, 국민들이 그때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좌파 정권 때 이제 세수를 늘려가지고 부자들 뭐 늘린다는 명목으로 늘려가지고 했지만은 사실상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보고 나서 그 세 명이 특히 생각이 났는데 세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유동규 본부장님입니다. 그 15일 재판 결과 그 어디서 어떻게 접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재판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예, 대장동 재판 받고 있었고요. 네. 예, 그 이제 갑자기 막 전화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중에 원래 이렇게 한번 쓱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내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적당하다? 아니면은 예상 외다? 원래 제가 그 예상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최고형을 안 주면 네. 이거를 최고형을 안 주면 어떤 걸 최고형을 줄까? 그러니까 양형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적게 잡는 거예요. 100만 원 뭐. 적게 잡는데 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놓은 게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상대로 여기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이렇게 영상 올린 거 봤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 변호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서울구치소 법대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예. 저는 중퇴했잖아요. 예, 아니 그 서울구치소 이제 법학과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네. 거기도 중퇴를 했지만 네. 거기 이제 나왔잖아요. 저 제적됐죠. 예, 제적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적된 거고. 네, 무죄는 네. 제적입니다. 네. 예, 무죄는 제적입니다. 제적이군요. 나는 아직 제적을 안 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석사 코스까지 이제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그날 방송할 때 네.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쭉 전화를 돌리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낮게 네. 조심스럽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낮춘 게 네.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네. 예.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들어갔는데 네. 원래 제가 이야기했던 생각대로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역형 자체는 어렵고요. 네. 예, 이제 뭐냐면 이제 집행유예가 어쨌든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네.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는 25일은 이 사람을 법정 최고형을 안 주면 네. 누구를 줄 수 있을까? 네. 앞으로 네. 어떤 사람이 징역형을 받아야 되나? 야.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네. 득을 받고, 네. 네.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위증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득을 보고, 그렇죠. 게다가 이 위증 교사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위증 교사범이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1심 받고 난 다음에도 판사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네. 사법부 겁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일벌밖에 안 하면 김호중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아, 네.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주 사범들이 네.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날 가면은 나 음주 안 했다. 그냥 도망간 거다 무서워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효과 그대로 나타나듯이 이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조폭 두목들은 전부 다 위증 교사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힘 있는 사람 누가 위증을 안 시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법부 교란을 스스로 사법부가 자초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묻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이 사람을 힘세다고 봐준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그 선거법 사건의 갈래가 크게 두 개였잖아요. 이제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했다. 요거 두 개인데요. 이제 일단 김문기 모른다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그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은 허위 사실로 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허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골프를 친 게 만약에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네. 재판부도 밝혔지만 딱 이재명 제외하고 2명밖에 없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골프를 치러 가서 네. 몇 팀으로 나눠서 쳤다면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하다못해 국내 골프면 해외 골프면 사실 10명이 저도 알아요. 다. 거기다 또 3인 플레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인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예. 같은 팀에서 5시간을 무려 그것도 해외에서 네. 서로 이게 왜냐하면 게다가 캐디가 없어요. 아, 그렇죠. 캐디 있으면은 네. 자기 플레이가 가능한데 네. 캐디가 없는 골프장은 자기 플레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동료가 공도 찾아줘야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게다가 처음 가는 골프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에 올라가면 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이게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 서로 이게 의견 교환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갖다 5시간을 쳤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지 다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저 사람 난 누군지 나는 시장이니까 물어보지 않아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시장이 뭐 저기 참 어쩌면 대통령도 물어볼 겁니다 아마. 네. 예, 아니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날 제가 보니까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본부장님이 일본 사람 흉내도 내시고 예. 중국 사람 흉내도 좀 예. 내시고. 중국 사람 흉내는 안 냈어요. 안 했어요. 중국 사람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네. 좀 만약에 일본말 알아들으면 네. 일본말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때는 중국 사람 모드로 나가면 되죠. 중거라 그러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일본 사람 흉내 낼 때 네. 일본 사람 흉내 낼 때
서로 허벅지 꼬집고 있었대요. 아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예, 웃으면 안 되잖아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왜 흉내를 내셨냐면은 네. 그때 15번까지 도셨나? 근데 몇 홀 더 돌고 싶으셔서. 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16번 홀에 도착했는데 네. 이재명이 오래간만에 골프를 치잖아요. 아 이거 아쉽네 막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럼 아쉽네. 좀 더 치고 싶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원래 16번 홀에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골프는. 아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뭔가 잘 맞는 느낌이 들어. 예. 실제로 잘 맞기도 합니다. 17홀, 18홀. 그 우리 농담을 하는 말 있잖아요. 일본 말 배우니까 해방되더라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일본 뭐 국가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일본 말 실컷 다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 말 쓰면 이제 뭐 저기 네. 저기 그 일본 앞접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일본 말 배웠더니 해방되더라. 하여튼 골프가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보면 아쉬운 게 16번, 17번, 18번이야. 맞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잘 쳐야지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 홀 정도 오니까 좀 더 치고 싶은 거야.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나가갖고 나인을 좀 더 네. 다시 예약해가지고 예. 쳐야 되는데 예. 옆홀이 빈 거예요. 아. 옆홀이 비었는데 거기가 한 12번 홀인가 네. 거기 11번 홀인가 그걸 비었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아. 그랬더니 거기 이제 캐디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딱 재치게 들어가서 다시 돌면 네. 뭐 누가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알더라고요. 아. 다음 팀도 알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과에서 와가지고 CCTV 봤는데 당신도 여기 와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티샷을 날렸어 3명 다. 3명이 티샷을 날렸는데 오래간만에 3명이 다 오비가 없었어요. 아. 그 전에는 한 명이라도 오비가 나거나 아니면 좀 예. 해저도 뭐 이런 데로 가는데 어우 그때 딱 날린 거는 다 잘 맞았어. 그래가지고 다 좀 굿샷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팀이 오더니 예.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왜 치냐고. 그래가지고 왜 치냐고 그래가지고 더 칠 거면 돈 내고 치라고 가서 돈 내고 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칠 거면.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을 속으로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시장을 쳐다봤죠. 말씀 좀 하라고. 이재명 대표, 예. 네, 이재명 대표를 쳐다보면서 예. 말하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예. 그리고 김문기 차장도 그 박사인데 영어가 짧아요. 아. 왜냐하면 뭐냐면 네. 그 같이 이제 해외를 가봤는데 예. 밥 시키는 거 뭐 이런 네. 거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네. 이게 좀 서툴러. 아.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장을 딱 쳐다봤는데 시장이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 손짓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성 때리며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여기 16번 홀 아니었어? 그랬더니 여기 16번 홀 아니야? 그랬더니 16번 홀 저기 있다고. 여기는 12번 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알아 임마. 그럼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마미상 그러면서 막 아니 스미마생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진짜 일본어를 하긴 싫으니까. 예, 또. 그래갖고 이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갖고 스마미생 스마미생 구다사이 그러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냐고 주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자파니스 데스. 그러니까 자파니스 데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네. 교민들한테 민폐 주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관광공사 가서 알았는데요. 네. 일본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민폐 끼치면 예. 한국인이라고 그러대요. 아 그래요? 아 이걸 또 몰랐네. 예, 그래가지고 네. 민폐 끼치면 한국인이라고 그러대요. 그 얼마 전에 예전에 그 해외에서 잡힌 사람, 네. 그 사람도 자기가 한국인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인이었잖아요. 네. 예, 한국인이라 막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자파니스트 됐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나 일본 가봤다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덕겨 됐네. 와다시 덕겨 됐네. 그래서 성남이었는데. 예, 그 성남이었는데 그래서 덕겨 됐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사요나라 하고 이제 스마미생 사요나라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꼬집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시장이 이제 가는 길에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우리 저기 공 날린 거 그거만 찾아가지고 갈게.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카트 타고 이제 가가지고 하면서 진짜 허벅지를 꼬집은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막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배꼽 잡고 웃은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알아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까 그때는 이제 준 걸라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인인 것만 안 들키면 된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김은기 처장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허벅지까지 꼬집었는데. 예. 근데 김은기는 유동규 수발 들려고 온 사람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이재명은 뭐냐면
자기 마누라 성남시에 시장이 마누라 수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 마누라 수발 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보통 시장들이 보통은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배소연이라는 공무원을 갖다가 취직시켜가지고 네. 수발 들게 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근성이 쩔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한테 맨날 있잖아요.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무슨 놈의 공복이 수발을 들게 해요. 이런 놈의 버르장머리 없는 공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죠? 네.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아이고 주인님 이러고 투표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발드는 사람이 공무원을 수발드는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무의식을 아니 그러니까 무의식 혹은 자기의 의식 세계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수발이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그거를 눈치 못하는 대동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는 바보들은 정말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뇌용량이 수박시다. 예, 제가 맨날 수박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토끼처럼 뇌를 갖다가 이렇게 꺼냈다 뺐다 하는 사람 아니라면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내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시대에 수발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는지 왜 모르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김문기 씨 가족이, 그러니까 김문기 씨 유가족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김문기 씨 가족이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따님이 이번에 수능 봤다고 또 그러던데 혹시 연락 좀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예,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씩 이제 종종 연락드립니다. 예. 예, 연락드리고 그 이번에 수능 봤어요. 이번에 이제 수능 보고 그 15일 날 그때 결과 나오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통화를 했고 조금은 위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좀 떡볶이집 같은 데서 네. 아르바이트 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이 굉장히 가족을 아꼈거든요. 맞아요. 예, 자녀들을 특히 아낀 사람이라서 거의 뭐 딸바보 네. 할 정도로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면은 벌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그 본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을 접하다 보면 그 본인이 온몸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뭐 지금 1심 선고 하나 나왔지만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가야 되고 근데 이게 남겨진 이 유가족의 스트레스는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재판을 네. 통해서도 좀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어저께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누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냐면 남욱이 증인으로 나왔고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법정 얘기죠? 증언으로 예. 그 사건 터지기 직전에부터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그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를 김만배가 이제 수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번 정도를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 남욱한테. 네. 그리고 몇 번을 수시로 만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락을 취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구속될 거다. 유동규 구속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압수수색 나올 거다도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왜 유동규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아. 미안해서. 예, 왜냐하면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는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자기들끼리 기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미안하더라. 그리고 나중에도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도 그거는 이제 법정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했던 게 15일 날 김만배와 저도 정진상이 전화번호 바꾸라고 그래갖고 전화 바꾸고 전화 바꿨고. 그래서 전화를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김만배도 그날 바꾼 줄 몰랐잖아요. 나는. 김만배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네.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를 안 했었어요. 통화를 안 했는데 이 사건 터지고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압수수색 받기 전날 느닷없이 정진상이 저한테 전화해서 김만배 전화번호 바뀌었던데 네 혹시 알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죠. 그랬더니 그거 바뀌었던데 전화번호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남욱한테 알아보라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웃었겠어요. 서로 다 아는데. 네. 예? 그리고 한 명 감옥 가기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나를 속인 거죠. 난 김만배랑 소통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도둑이 지발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바뀐 걸 지들이 알면서 다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욱이 그러는 거예요. 진상이 그러는데 지금 중앙지검에다가 거기 얘기해놨다고. 아니 중앙지검이 지금 들어갔대. 네. 정영학이. 예. 근데 저도 이것도 저는 미스터리인 게 마지막 미스터리 퍼즐이 하나가 다 남았어요. 최재경과 최모 변호사 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그 공사에 그 자문 변호사를 할 때 이 최재경한테 우리 자문 변호사 할 만한 사람 있냐 네.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 근데 이 변호사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푸싱을 한 거예요. 정영학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중앙지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최재경은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고 이 나중에 이게 왜 이 최재경이 중요하냐면 네. 정진상이 그 압수수색 전날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최재경 그래도 의리 있더라 이러면서 네 안부를 걱정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게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제 변호사 소개시켜 준 게 예. 최재경이에요. 아. 최재경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 야 변호사 누구 선임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라 해가지고 만난 게 제 변호사고 그 변호사가 가짜 나중에 변호사이기도 그 변호사가 나중에 캠프에서 어. 저기 높은 분이 원했다가 가지고 온 게 김민수 변호사예요. 예. 그 다음에 온 게 전병덕이었고 그게 이제 이재명 쪽 사람들인 거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말이 만약에 제가 배신을 한 거고 제 직위를 남용해 가지고 제 일탈로 그런 일을 벌여서 이재명에 5점을 남겼다 그러면 이재명은 아주 몹쓸 사람이고 다시는 안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변호사를 보내겠어요? 감시 변호사는 왜 보냅니까 도대체? 원수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김유겸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 최재경이 소개시킨 변호사는 또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네. 그런데 변호사비를 자꾸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최재경한테 좀 부탁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좀 눈치를 챘냐면 나중에 이제 한 1년쯤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1년 동안. 예. 모르고 있었. 계속 이제 설마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최재경한테 좀 이야기를 재경이 형한테 좀 부탁을 좀 해보세요. 나는 그런 게 뭐냐면 정진상하고 최재경하고 밀접하게 해서 최재경한테 정진상이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최재경이 좀 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최재경 이야기를 꺼내면은 최재경이 내가 이제 변호사한테 정진상한테 이야기하라 할 수는 없잖아. 예.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재경 이야기를 꺼내면 최재경이 정진상하고 통화를 해갖고 한 통화만 정진상이 이제 최재경한테 조금만 내 동생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재경이 뭐라고 그랬다냐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재경은 관심 없다. 당신한테 지금은 직접 한번 그 지인한테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감이 딱 오잖아요. 정진상이 그러면 하나도 케어를 안 하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케어를 안 하고 있는 거였네. 이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김용 거를 제가
먼저 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떡밥 무는지 안 무는지를 본 건데 김용 거를 딱 던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진상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용 것만 던진 거예요. 이게 김용 라인에서 온 변호사란 걸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네.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김용 거를 던졌더니 네. 민주당 당이 막 해가지고 나를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는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서서히 푼다고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요 하루 아침에 이게 그 화병이 생기니까 그렇지. 지금도 아직도 화병약을 먹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저도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심리적인 것들이 거의 트라우마는 아무것도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네. 예, 그 정도의 심리 상태에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그날 산타클로스 입 입고 춤을 추며 발인 날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어떻게 수발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한 집의 가정인데 그것도 유동규 수발 듣는 사람. 예, 이동규 수발드는 사람. 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예, 저는 예, 그거를 믿는 사람 자체가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제가 제 방송에서 한번 쭉 이야기를 풀었어요. 제 방송에서 다 이제 정리를 다 해줬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한촌역 세력하고 항촌역 세력하고 지금 저 경기도 동부나 경기동부, 예. 예, 이 세력이 이재명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민노총하고 포함된다. 예, 그 민노총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간부인지 현직 간부인지 모르겠지만 요번 얼마 전에 그 전직 간부도 같은 경우는 간첩 혐의로 지금 징역 15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천영은 사실상 전대협한테도 밀려가지고 있던 세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90년대 학번들은 뭐 자기들이 민주화를 갖다가 뻥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통일전선 이쪽이기 때문에 NL 쪽 그다음에 특히 주사파 세력들은 사실상 통일 운동하는 거지. 그 북한식 통일 운동하는 애들이지 절대 민주화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북한 민주 왜 안 외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굴먹은 벙어리잖아요. 북한 민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를 위해서 그렇게 투사해왔다면 북한 민주를 위해서도 같이 투사해야 되는데 북한 민주에서는 입을 딱 다물어. 왜? 한국 민주도 외친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사파고 원래 통일 선동 선전 이쪽에 했던 애들인데 그 당시에 민주화의 열풍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당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이거를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거고 한촌연 그거는 이제 전대협 세력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때 왜 군사정권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한촌연 세력들은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이미 민주화는 다 됐고 그러니까 민주화란 말도 못 해먹으니까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던 변방 세력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한총련 1기부터 해서 5기 의장들까지 전부 다 자리를 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세금으로 이 사람의 정치적 그러니까 한총련 변방에 있던 세력들이 월급을 주면서 자기 세력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했던 이자들이 이재명의 성은을 입어서 예? 기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쭤볼 말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형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뭐 지내셨는데 뭐 태백산맥 들어가서 숨으라 이렇게 김용이 얘기했었죠. 그거는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상한 음식 실제로 먹고 병원 가고 이렇게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네. 이제 가짜 변호사 논란도 있었고 예. 참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제 앞에서 김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그리고 김용하고요 이재명하고 서로 웃긴 게 뭐냐면 내 측근은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랬잖아. 네. 동규 그런데 이러면서 예. 동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동규라는 제 측근 중에 동규라는 이름은 없고 김용하고 저기 정진상 정도는 돼야 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대모사를 열심히 배우셨군요. 예. 배운 게 아니라 예. 하도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하도같이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예.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김용은 또 재판에서 뭐라고 그러냐? 유동규가 훨씬 측근입니다. 나는 유동규 밑에 있는 사람. 나는 유동규보다도 이재명하고 원래 가깝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외쳐. 예? 아. 그러니까 예. 웃긴 인간들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판 자주 가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처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1심 나오고 처음 가시는 걸 텐데 예. 그 가시면 분위기가 또 어떨 것 같으세요? 가면 또 개딸들이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개딸들이 예. 인사합니다. 예. 유동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그 욕만 하지 마세요. 노랗딱지 붙으면 안 되니까. 예 유동규다 그냥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거 비비비비비비비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자체 내가 음량 조절했어요. 자체 조절한 겁니다. PD님 아는 듯이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검열을 했고요. 이분들 있잖아요. 성량이 대단하세요. 아유 뭐 형님 비슷해요. 뭐 성악하시는 나보다 더 커. 아, 더 커요. 등치도 나보다 더 커. 예. 얼굴도 나보다 더 커. 예. 이런 분들 어디서 모셔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눈이 부랄부랄 뭐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 와 이거 뭐 어우 제가 볼 때는 그 성악계에서 목소리 큰 여성 소프라노가 디미트로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더 큰 것 같아. 예. 가지고 근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목소리는 좀 걸걸하셔. 예. 아니면 소리를 많이 질러 그런지 예. 샤우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 막 했는데 그분들이 또 노래를 불러. 또 이재명 들어오면 네. 노래를 불러. 대표님 힘내세요 하면서 노래를 불러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또 이재명 저 아까 헤헤헤헤 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만 보면 쌍욕하죠. 뭐 인사 뭐 못합니다. 그 개딸 하이, 뱀딸 하이 뭐 이런 거 못합니다. 그나저나 근데 그 재판 정말 오래 가네요. 그 여태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이재명 재판은요. 네. 저는 이제 뭐 100번 정도 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세고 있고요. 지금 한 40차례. 그 거마비로 차 한 대 사셨겠는데 그 정도면? 거마비요? 거마비는 안 나오죠. 왜냐면 내 재판이니까. 아 맞네.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무슨 거마비가 나와요. 이제 눈치 없습니다. 증인으로 가야 나오는데 제가 센스가 남의 없습니다. 재판 증인 나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재판 증인 나오는 건 안 나옵니다. 맞아요. 형님 남의 재판을 가야 나오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고 생각했지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재판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면은 네. 76,200원을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76,200원인데 네. 그 전에는 현금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으로 요긴하게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통장으로 보내주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제 지갑을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몽땅 다 병합을 해놨습니까? 이제 위례 하나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이면은 몽땅 다 병합을 해놓고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30년 걸린다고. 30년? 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병합 많이 하는 것도 잘 못 봤고 지금 한 재판도 네. 보통 3년 걸려서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많이 걸리죠. 네. 이 큰 재판을 4개를 병합시키면 이거는 평생 가라는 이야기지. 네. 그 남들 있잖아요. 지금 전부다 이제 재판 3심까지 다 받아가지고 형 다 살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재명이 있잖아요. 한 80대 가지고 이재명이 80대에서 또 재판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재판 다닐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네. 이거 아직도 재판이야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망령 들어갔고 여기가 어디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근데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대장동 재판은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합쳐놨잖아요. 병합을 해놨는데 위례가 그 중에 가장 덩치가 작은 건데 위례 하나 끝났잖아요. 미래 하나 끝났죠. 그럼 보세요. 왜 걸리는지 재판 자체가 오래 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러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재판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재판 갱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에 했던 재판을 전부 다 테이프로 듣습니다. 그러면 1.5배속으로 듣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형사 33부가 재판부가 바뀐다. 그러면 위례 재판부터 다 들어야 돼요. 위례 재판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재판 여태까지 진행한 것까지 들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갱신 절차 끝났으니까
예, 재판 진행한다 해가지고 진행하려면은 최소한 8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8개월, 1년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그럼 나머지 1년 동안 재판한 양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분이 2년 됐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를 가. 그러면은 대장동 이제 중간쯤 하다가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또 그때부터 또 그러면 시작. 예. 다른 분이 또 오시면 다시 재판 갱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위례부터 그 다음 재판장이 왔던 대장동까지 이 쭉 다시 처음부터 테이프를 들어요. 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판 갱신하면 가시고 재판 갱신하면 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분리하든가 그런 방법. 분리하든가 아니면 위례 끝났으면 위례부터 선고하고 다른 재판도 들어가면 다른 재판도 선고하고 예. 이거 아니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저 그러면 재판 가면 서로 뭐 쳐다보세요? 그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아 저는 이제 다 쳐다보는데요. 예. 지들은요 정리상이 예.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고 네. 컴퓨터 뒤에 예. 컴퓨터 있잖아 거기 모니터. 네. 예. 이러고 있었고 컴퓨터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하늘이 없어. 예. 재판정에 어떤 하늘이 있겠어요. 네. 근데 하늘을 이렇게 다 네. 응시하고 있어요. 이제 응시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자기한테 좀 뭐가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변호사를 쿡쿡 찌릅니다. 얘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예. 또 웃어요. 예. 웃는데 그거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쳐다보거든요. 계속 쳐다보면은요. 딱 쳐다보다가 딱 또 고개 돌려요. 그러니까 못 쳐다보는데 내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정리상이 요즘에는 예, 고개를 들고 재판을 봤는데 역시 컴퓨터 뒤에 얼굴을 대고 얼굴은 안 보인 채 예? 예. 그래도 나는 고개는 들고 있어. 이제 이 정도. 옛날에는 거기서도 고개를 쓰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컴퓨터 위로 내가 궁금했는지 이렇게 쳐다보려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마주치니까 쏙. 이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 두이. 예, 믿어집니까? 뭐 제가 오늘 진행자 입장이니까 동의까지는 못하겠고 예. 저희 언론사 하니까 예.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패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패널 네. 오늘 왜 저희가 네. 유동규 본부장님, 유동규 형님을 모셨냐면 사실 그 선거법 재판의 그 유죄의 주인공들은 저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그 다음에 저희 조명현 씨 이제 다른 재판이 네.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골프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는데 그 본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 굉장히 많은 진술 같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고 네.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 관련된 진술도 그랬고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볼마커 이런 부분까지도 또 재판에서 다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네. 자 그때 이제 뭐냐면 내분 찍은 사진에 나오는. 자 네. 이제 사진을 찍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 사진을 찍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네.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그 사진 찍힌 데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이가 내가 거기서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안 쳤지 당연히. 어디서 쳤냐?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조작됐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조작 아니에요. 예, 조작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골프 모자를 보통 쓰고 해외 안 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단체로 나눠준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네. 동그란 모자도 이렇게 쓰고 다녀요. 네. 나중에 보면은 자 저기 쓴 모자 있죠. 동그란 모자 저거 이제 나눠준. 김문기 씨가 쓴 거. 아니 이재명이 예. 저렇게 예. 갓 있는 이렇게 예. 모자가 있는데 예. 왜 하필이면 저기서 뉴질랜드에서 골프 모자를 쓰고 나왔나? 자 얼마나 치고 싶었으면 아니 골프 치는 걸 아니까 골프 모자를 가져왔겠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골프 모자 할 때 내가 골프 치는 거 아니까 볼 마커를 붙인 거예요. 네. 다른 거 이제 들고 오면은 잊어버릴 수 있고 떨거락거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파우치를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볼 마커를 끼워서 온 건데 그거를 깜빡 잊고 쓰고 다닌 거죠. 네. 쓰고 다닌 거죠. 원래 볼 마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거 조작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이런 작은 하나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증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자마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친 거 아니냐. 저기 뉴질랜드 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인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인데 그 도시 전경이 보이거든요. 뒤째 배경으로. 근데 저기서 그럼 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저거 아니고 오죽 지가 치고 싶었고 준비해 왔으면 골마커를 뉴질랜드부터 달고 다녔겠냐. 네. 나보고 이제 정진상이 야 좀 쉬러 가는 거고 거기서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모라토리엄 선언한 바람에 그렇죠, 골프를 못 그렇죠. 치러 다녀. 네. 아. 욕 못 처먹을까 봐. 그때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예. 그래가지고 좀 가가지고 골프 좋아하니까 좀 치자 쫄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문기 차장이 처음에 김문기 차장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 이현철 팀장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이현철 팀장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 준비하고 있던 친구라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냈더니 야 좀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 누구예요? 저 김문기 차장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김문기가 좋지. 그래갖고 이제 그 임무가 하재 그러더라고요. 그 네가 관리가 되는 사람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니까. 아. 그리고 골프를 또 못 치니까 비서가 골프를 못 치잖아. 네. 그러니까 집 비서 만약 골프 쳤으면 비서를 내고 왔겠죠. 아. 근데 비서가 골프를 못 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단둘이만 가긴 좀 그렇잖아. 삭막하니까 네. 내가 이제 김문기 데리고 갈까 하니까 김문기 괜찮다. 그런 해가지고 사람한테 수발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바꾼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기 차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공무원들 또 몰래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싹 빠져나가고 단 3명이서 뭘 탔냐면 거기에 이제 그 다른 저기 준비된 사람이 예. 그 가이드 같은 분. 가이드가 예. 새끼 가이드가 있었어요. 예. 그 워킹 홀리데이 온 예. 그 친구였는데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김문기 차장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아.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김문기 차장 전화번호 만약에 옛날 핸드폰이 있으면 이 사람 전화번호가 있을 수도 있어. 예. 아. 예. 예. 그래도 제가 이 친구 왔는데 네. 저 본부장님 한번 같이 만나실래요 그러더라고.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밥을 사줬어요. 이 친구. 그랬더니 저는 이제 없지만 김문기 차장한테는 이 친구의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뭐냐면 골프장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아. 예. 그분도 증인이 될 수가 있었네요. 만약 있었죠. 번호가 있었으면.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도 찾으면 돼요. 예, 제가 3번을 만났어요 그 가이드를. 그 제가 당시 호주를 피는 누가 계산하신 거예요? 제가 다 했죠. 아, 예. 제가 다 냈고 네. 그 다음에 골프백을 안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래가지고 골프 그 렌트까지 다 제가 했고요. 장비 빌리는 게 거기 가격이 좀 나가지 않아요? 장비 빌리는 게 가격이 골프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골프가 20불인가 그랬는데 네. 호주 달러로 20불이니까 골프는 진짜 싸잖아요. 예, 얼마 안 해요. 네. 근데 장비 빌리는 게 40불인가 그랬고, 어. 예, 40불. 그 다음에 카트 빌리는 게 40불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다 본부장님. 제가 다 냈어요. 제가 다 냈고, 그러면은 점심에 샌드위치는 살만하잖아요. 나인홀 돌고, 거기 그늘집이 없어요? 예? 그늘집이 없어요? 그늘집 없습니다. 아, 예. 거기 퍼블릭은 예. 이제 그렇게 산드 퍼블릭은 예. 이제 그늘집이 이제라고는 별거 없고, 예. 그냥 이렇게 가게 같이 샌드위치. 딱 차려놓고 이제 샌드위치하고 예. 이 뭐냐면 앉아서 이제 가서 먹는 거예요. 샌드위치 예. 또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 샌드위치 이제 팔고 음료수 뭐 맥주 뭐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냐고. 그럼 셋이서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수발들은 인간이니까 내가 섞으면 안 돼. 이랬겠냐고요. 아.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옛날 리모델링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이야기 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골프 칠 때도 저기 뭐야 공도 찾아주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예. 사실상 모르면은 더 궁금해서 물어보지 이 사람 누구야? 예. 안 그러겠어요? 내내 저 사람은 그냥 유동규 수발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김은기 초장이 그 공을 좀 잘 찾았다 그러던데 눈이 밝아가지고. 아니 네. 먼 걸 잘 봐요. 먼 걸 잘 봐요. 예. 그래서 가까운 건 잘 못 보고 네. 먼 거는 독수리 눈이야. 그래서 그 공이 어디 날아갔는지 정확하게 알아. 이글아이. 예. 예, 그래서 이글아이예요. 그래갖고 절로 날아갔대. 세 분 중에 스코어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그건 압도적으로 져죠. 아. 예. 압도적으로 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기 있게 증언을 해서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네. 그 이제 담당 그때 과장이었구나 아니면 국장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국토부로 협박을 들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협박 받을 이유도 없다. 왜냐면 이제 다르잖아요 원래 네. 지방 공무원하고 중앙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권한이 있는 거고 이쪽도 이쪽에 권한이 있는 건데 네. 그쪽에서 협박한다고 협박 듣는 공무원이 어딨냐 이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있었으면 바로 이제 시장한테 알렸을 거고 보고했을 텐데 네. 그런 보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다. 그 소문은 들었느냐? 소문도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검찰한테 회유당한 것 같다. 그러면 지도 저기 용도 변경을 해줬으면 지도 저거 변경을 해준 당사자면 지도 저기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왜 검찰 조사 안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협박을 하면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짓 관련된 사람은 진짜 목숨 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여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 뭐 의무사 TF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 후에 유죄 선거 후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 미래도 죽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큰일 나죠. 감옥 가야 되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맨날 나를 죽이려고 이거 2003년부터 써먹던 버전입니다. 2003년에 같은 당에 있는 시장이 나가야 지가 시장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을 몰아내려고 그 파크뷰 특혜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자들 부르고 막 해가지고요. 이제 그 사건을 키운 게 이재명입니다. 예? 그때 검사 사칭도 그럴 때 검사 사칭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는 이제 PD 분한테는 검찰이 부르니까 들어가라. 내가 다 도와줄게.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그 PD가 들어가고 나니까 저기 부인이 전화했더니 나한테 전화 왜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끊어버린 게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소환당하니까 도망가고. 자기는 막상 소환당하니까 도망가고. 예. 예, 그때 뭐 이래놓고 그런 사람이거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김병남 시장과 KBS가 짜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때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인 겁니다. 직접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 성대모사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잠깐 저기 당무를 남겨두고 제가 잠깐 여기 들렀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고 귀가 간지러서 제가. 오, 성대모사를 상당히 잘하시네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저 싶다. 나 스위스에서 지금 내가 프랑스에서 내가 진짜 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진짜 프랑스 교수로 갔다가 내가 정말 얼마나 억울한데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밝히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다 수준급의 성대모사를 변하십니다. 죽겠다. 네. 근데 그래서 놀랍습니다. 저희 근데 고품격 방송인데 저희가 네. 꽁트를 너무 고품격 성대모사. 본부장님이 너무 꽁트를 세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그 다음 질문. 근데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죽음이 언급되니까 좀 섬뜩하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질문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이 관측에 대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그런 글귀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JMS라고 옛날에부터 했어요. 네. JMS 그러니까 그 JM 제명, 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제명을 위한 사람들 뭐 이렇게 제명의 복수 이래가지고 이제
제명 사람들 뭐 해가지고 제가 제명스, 그러니까 JMS라고 했는데 네. 정명석. 예. 그래서 JMS 종교 같다. 예, JMS 종교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교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이 내가 이제 어제 내가 그 이재명이 허경영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예, 징역형 받은 것도 똑같고 네. 예, 닮았고요. 이재명이 허경영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허경영 한 말이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도덕이 많아서다. 네. 그 말을 이재명이 엄청 잘 써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 말을 먼저 꺼내 써야 되는데 허경영이 한 거를 다 아니까 이게 자기 말로도 못하고 예. 그건 나중에 계곡 정비 사업은 자기 거를 만들었지만 그때 이제 뺏긴 분이 이제 거기 남양주 시장이잖아요. 네. 예, 이거 조광환 시장이 네. 그거 이제 자기가 먼저 시작한 거를 아이템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때 이제 있었고 그걸로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돈 준다, 돈 뿌린다, 허경영처럼. 예, 막 돈 뭐 내가 뭐 신혼부 옛날에 신혼부들한테 뭐 1억 5천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예. 그거 이재명이 좀 이게 이게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25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전 국민 나눠주고 뭐 나라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굶어 죽겠는데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돈으로 매표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은 나라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데 이 나라 돈이 그런 거에 매표행위 팔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는다. 가난한 사람부터 굶어 죽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저 이 말씀 먼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법정에서 네. 거기 변호사들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2번 말한 적이 있는데 한마디씩 안 하면 공천 못 받습니까?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는 뭐였냐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 몇 명 남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 최민희 남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친박, 뼈박, 그 친문, 뼈문, 예, 그랬었고 그 친노, 그죠? 네. 예, 찐노, 성골, 진골 뭐 나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잘못됐을 때, 그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친노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고 사망하고 이 좌파들은요 사망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하고 오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노무현이 지지율이 5%도 안 나올 정도로 떨어지니까 전부 다 나는 친노 아니다. 그리고 다 떠났고 전부 다 아닌 척 외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뭐냐면 25일 선거까지 받고 나면은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들 세력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기득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최민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 앉히겠습니까? 이재명이니까 앉히니 거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민석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예, 이재명한테니까 쓰는 거지. 김민홍 지 형, 응? 촛불 필요하니까. 예. 같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예. 그리고 아부를 좋아하니까. 왜? 아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아부하는 사람이 옆에 끼워줘야 그 세력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예 아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게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부하는 거를 그냥 두거든요. 그리고 옆에 어느 정도 아부 군단을 일부러라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아부하는 사람들은 힘 없어지면 제일 먼저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예, 권력이 끝나면 이 사람하고 같이 땅 속에 묻힐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벌써 이 방송만 1시간을 했네요. 유동규 본부장 모시고만 1시간을 했는데 정말 열띤 자리 모셨습니다. 예, 열띤 시간이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재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본부장님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 등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또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5일 재판도 있고 끝까지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기약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래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숨을 걸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진행자 입장으로서 뭐 자세한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유동규 본부장께서 지금 본인 유튜브도 따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뭐 안 보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